지리산에서 사라진 48시간 일부 마지막 통화. 2013년 4월 16일 화요일 오후 6시. 김준혁은 아버지에게서 올 예정이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리산 등반을 마치고 돌아온다던 약속 시간이 이미 1시간이나 지났다. 아버지는 시간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닌데 준혁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김정호 47화, 강미란 45 부부는 등반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었고 인생 마지막 대모험이라며 이번 등반을 계획했다. 여보, 우리 나이의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탐험 한번 해보자. 정호의 제안에 미란도 흔쾌히 동의했다. 목적지는 지리산 심층부, 일반 등산객들이 잘 가지 않는 자연보호구역 인근이었다. 계획은 3박 4일 희귀 야생화를 촬영하며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 4월 12일 오전 7시 두 사람은 지리산 화엄사 주차장에서 출발했다. 20년 된 SUV에 등반 장비와 캠핑용품을 가득 실었다. 아들아, 아빠 휴대폰이 산속에서 잘 안 터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16일 저녁 6시에 꼭 연락할게. 정호의 마지막 통화였다. 하지만 16일 저녁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다. 준혁은 17일 새벽부터 119에 수색 요청을 했다. 실종 신고요? 성인이시니까 48시간 후에 다시 와보세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경찰도 사흘째가 되자 심각성을 깨달았다. 수색대가 투입됐다. 하지만 지리산은 너무 넓었고 부부가 정확히 어느 경로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GPS 신호가 이틀째부터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화엄사에서 북동쪽으로 약 15km 지점이었어요. 수색대장의 말에 준혁은 절망했다. 15km라면 수십 개의 계곡과 능선이 얽혀있는 지역이었다. 일주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두 사람이 지리산에 삼켜진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10년이 지난 2023년 9월 지리산을 혼자 등반하던 대학생 최민수가 계곡 근처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이거 휴대폰인 것 같은데? 흙과 낙엽에 반쯤 묻힌 채로 발견된 오래된 스마트폰.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형태는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었다. 민수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휴대폰은 국과수로 보내져 정밀 분석을 받았다. 기적적으로 메모리 카드가 살아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국과수 전문가의 말에 준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10년 만에 찾을 수 있는 단서였다. 복구된 데이터를 확인한 순간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 휴대폰은 분명히 아버지 김정호의 것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휴대폰 안에 저장된 내용들이었다. 마지막 3일간의 음성 메모, 사진, 그리고 동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첫 번째 음성 메모는 4월 13일 오전 9시에 녹음된 것이었다. 오늘은 등반 둘째 날. 날씨는 맑고 좋다. 미란이가 찍은 야생화 사진들이 정말 예쁘다. 오늘 밤은 계곡 옆에 텐트를 칠 예정이다. 평범한 등반 일지 같았다. 하지만 다음 메모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4월 13일 오후 11시 30분 녹음. 이상하다. 텐트 주변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동물 소리 같지도 않고. 미란이는 바람 소리라고 하는데 내가 듣기엔 뭔가 다르다.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하고.
준혁은 아버지의 불안해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4월 14일 오전 6시 녹음. 밤새 한잠도 못 잤다. 새벽 3시쯤 텐트 바깥에서 분명히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서 확인해 보려 했지만 미란이가 말렸다. 아침에 보니 텐트 주변에 이상한 발자국들이 사람 발자국 같은데 신발을 신지 않은 것 같다. 사진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텐트 주변에 맨발 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성인 남성 크기였지만 발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였다. 준혁은 경찰과 함께 더 많은 자료를 분석했다. 복구된 사진들을 보니 부부가 찾아간 곳은 일반 등산로에서 상당히 벗어난 깊은 계곡이었다. 이 위치면 수색 당시에도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당시 수색대장이 말했다. 4월 14일 오후 2시 녹음. 계곡 상류로 올라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나무들 사이에 뭔가 인공 구조물 같은 게 있다. 콘크리트로 만든 것 같은데 오래된 것 같다. 미란이는 옛날 군사시설 잔해라고 하는데 이런 깊은 산속에 왜? 사진을 보니 정말로 낡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 입구가 막혀 있는 지하 벙커 같아 보였다. 4월 14일 오후 8시 녹음. 오늘은 그 구조물에서 좀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다. 미란이가 불안해한다. 사실 나도 그렇다. 이 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이때부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실한 두려움이 묻어났다. 15년간 산을 다닌 베테랑이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것이 준혁에게는 더욱 무서웠다. 4월 14일 오후 11시 45분 녹음. 잠들려고 하는데 또 그 소리다. 이번엔 확실히 들렸다. 누군가 우리 텐트 주변을 빙빙 도는 소리. 발소리도 이상하다. 뭔가 절뚝거리는 것 같다. 미란이는 겁에 질려서 내 팔을 붙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녹음된 메모는 4월 15일 새벽 3시였다. 더 이상 안 되겠다. 내일 아침에 즉시 하산한다. 뭔가 잘못됐다. 이 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방금 텐트 지퍼를 누군가 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미란이가 울고 있다. 제발, 제발 무사히 내려갈 수 있기를. 그것이 김정호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모였다. 준혁은 이 기록들을 보며 10년 전 그 마지막 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졌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복구된 자료는 여기까지였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준혁은 결심했다. 직접 그 산에 가서 진실을 찾겠다고.